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의 상수도 시스템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물을 반드시 끓여 먹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8,000명 이상으로 집계된 가운데 다음 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오늘 오후 헌팅턴 비치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바다에 빠진 조종사는 다행히 구조됐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남가주 일대 산불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특정 범죄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총기 규제 법안이 추가로 발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상수도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반드시 물을 끓여 먹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는 연일 계속됐던 네오동반 소낙비로 인해 비올라사의 상수도 시설이 파손되면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식수가 대장균에 오염된 사실을 주민들에게 통보하며 반드시 물을 끓여 먹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영향을 받는 7개 타운은 한인들이 많이 사는 팰리세이드 파크와 포트리, 레오니아, 엣지워러, 리치필드, 클립사이드 파크, 페어뷰 등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쳤던 지난 월요일, 당국은 리치필드의 수도 본관이 파손됐음을 인지한 후 7,000건 이상의 추가 수질 테스트를 시행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나온 결과에서 미량의 대장균이 검출된 이후 주정부에서 요구한 2차 추가 수질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어젯밤 9시 이후 버겐 카운티 내 7개 타운에 물끓이기 주의보가 발령된 것입니다. 현재 당국은 영향을 받은 지역의 모든 상수도 파이프를 세척하는 등 복원 작업에 착수했으며 거주민들에게 전화 및 메시지를 통해 경고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추가 테스트 결과는 내일 금요일 밤에 발표될 예정이며 물끓이기 주의보 해제 시기는 토요일 이후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끓이기 주의보가 해제되면 똑같이 주민들에게 통지가 가게 됩니다. 식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물이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로 인해 오염됐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장균이 검출된 식수를 끓이지 않고 섭취하게 되면 설사나 경련, 메스꺼움, 두통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나 어린이, 노인이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정수된 수돗물이더라도 꼭 1분 이상 끓여 박테리아와 기타 유기체들을 죽인 후 식혀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샤워를 하거나 옷을 세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을 끓일 필요는 없지만 마시기나 요리, 얼음 만들기, 약 복용, 설거지, 분유 제조, 애완동물 먹이기 등 거의 모든 식수 생활 전에는 반드시 물을 끓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끓이기 주의보가 해제된 이후에는 반드시 가정용 파이프나 제빙기, 싱크대 등을 한번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를 1분 동안 틀어 물을 흘려보내고 제빙기의 경우 얼음을 10개 이상 만들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비올리아사는 현재 상수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테스트하고 있으며 수일 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LA 카운티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091명, 사망자는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8,691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실제 감염자는 7배 많을 것으로 보건국은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도 지난주보다 30% 증가했는데 이는 만 명당 481명으로 지난 2월 발병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병원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1.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호흡곤란, 미각과 후각 상실, 탈모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사용 등 방역 지침을 스스로 잘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LA시는 코로나19 감염자 증가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할 전망입니다. LA시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확산으로 다음 주 중 실내 마스크 착용 규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침이 확정되면 남가주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도입하는 시가 될 전망입니다.
LA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BA.5 대응 강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 신규 확진자의 80%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헌팅턴 비치 바닷가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여행객과 구조대원들의 신속한 도움으로 조종사는 구출됐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위를 낮게 하강하던 소형 비행기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비행기는 꼬리를 위로 한 채 점점 수면 아래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를 지켜보던 서퍼들은 인명구조를 위해 조종사를 구하러 바닷가로 뛰어들어갑니다. 여행객들과 인명구조대원 2명이 해안에서 약 30야드 떨어진 바다에서 조종사를 무사히 구해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헌팅턴 비치에서 일어난 일로 2022년 인명구조 챔피언십 대회 중 일어난 추락사고였습니다. 추락한 경비행기에는 조종사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기종은 세스나 경비행기로 사고 지점이 인명구조타워와 가까워 빠른 구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경비행기는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용 배너를 달고 다니는 홍보용 비행기였으며 아직까지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헌팅턴 비치는 폭염으로 인해 수많은 인파가 바닷가를 찾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비행기가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해변으로 추락했다면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저공 비행을 할 정도의 실력인 조종사의 과실보다 기체 결함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LA 등 남가주 지역에 산불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폭염과 이번 주말 강풍까지 불어 산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에 내일 아침 6시까지 산불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5번 프리웨이 북서쪽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산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타아나 강풍이 15에서 30마일로 불다가 최고 45마일의 위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고온 건조한 날씨로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등산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특정 범죄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총기 규제 법안이 추가로 발효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총기 규제 추가 법안은 모두 8개. 가장 먼저 아동 또는 노인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총기 소지가 금지됩니다. 교내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승인됐습니다. 학교는 총기 안전 관리와 보관을 다룬 캘리포니아 아동 접근 방지법에 대한 법률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그 밖에 주 소유 부지나 건물 내 총기 판매 금지, 총기 제조 면허 기준 강화, 3D 프린터를 사용한 총기 제조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If it takes another 100 laws, so be it. To protect our residents from gun violence, we are committed to do everything we can. 캘리포니아의 이번 총기 규제 강화는 낙태 권한을 각 주정부에 일임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기인한 것으로 총기 규제의 회의적인 공화당과 보수 성향 주들에 맞서 주 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The Supreme Court opened the door. The Supreme Court said this was okay. It was a terrible decision. But these are the rules that they have established. If they're going to use this framework to put women's lives at risk, we're going to use it to save people's lives here in the state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주는 앞서 이달 초 총기 사건 발생 시 원인을 제공한 총기 제조사나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추가 규제법들을 한꺼번에 제정하면서 캘리포니아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를 시행하는 주가 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처음으로 어린이가 원숭이 주창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명의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유아가 아닌 영아가 감염됐으며 둘은 양호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가정 내 감염으로 보고 정확한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풍토병으로 올해에는 평소 감염 사례가 없는 국가에서도 15,0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동성애 남성에게 주로 발생하지만 보건당국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캐럴린 멀론이 뉴욕 하원 의원은 오늘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2일은 한국김치협회가 선포한 김치의 날로 한국에서는 2020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멀로니 의원은 결의안에서 김치는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유산균과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건강식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무역 또는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이 오는 8월 시작합니다. 전 세계 66개국 140개 지회의 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창업 무역 스쿨은 비즈니스 실무 교육과 네트워킹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아 강사로는 금융계 최은하 전 행장을 비롯해 미 주류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미디언 폴 김, 김진정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멘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흑해 항로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상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세계 식량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과 튀르키예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표단은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협상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데사 항을 포함해 3개 항구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흑해의 등대라는 말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It will bring relief for developing countries on the edge of bankruptcy and the most vulnerable people on the edge of famine. 이들은 흑해의 안전 항로를 마련하고 오가는 선박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공동 조정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무기 선적 여부 등 곡물 수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번 합의는 전쟁 이후 5달 만에 이루어지는 첫 합의입니다. 120일 동안 유효하고 갱신 가능합니다. Önümüzdeki günlerde başlayacak gemi trafiğiyle Karadeniz'den dünyanın birçok ülkesine yeni bir nefes borusu açmış olacağız. 유엔 측은 실제로 수출이 재개되기까지는 열흘에서 길게는 몇 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출 가능한 곡물의 양은 한 달에 500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 해바라기유 등의 세계 최대 수출국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의 흑해 항로 봉쇄로 수출이 막히면서 전 세계 곡물 가격은 급등해 왔습니다. 이에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사자 회담이 진행돼 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에서 이번 주 증시와 다음 주 시장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증시가 막 정말 좋은 상승 행위를 보이다가 사실 오늘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번 주 좀 눈에 띄는 현상이 있었다면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이제 이번 주는 뭐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하면은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를 상승한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는 이틀 떨어지고 3일을 올랐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3일 연속 오른 거가 거의 8주 만에 처음 예를 들어 3일 연속 올랐고 3대 지수 나란히 6주 최고치까지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폭락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물론 내스닥이 뭐 지난주에 떨어졌던 거 3대 지수 나란히 지난주 떨어졌던 건 다 복구했다는 얘기고 그러고도 더 올랐고 내스닥은 이제 이번 주에 3.3%가 올랐습니다. 3대 지수 중 가장 크게 올랐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적 발표를 했던 넷플릭스하고 테슬라가 각각 뭐 3개월, 2개월 최고치로 반등하면서 실적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폭등을 하면서 이제 회복세에 돌입했는데 오늘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어제 마감 후 뭐 실적 결과를 발표했던 스냅챗이죠. 근데 스냅이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리면서 오늘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숨에 39%가 떨어지면서 작년 9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에서
무려 88%가 초토화된 2년 4개월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관계된 것들, 뭐 메타나 알파벳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핀트레스트 같은 것들 관련된 소셜 미디어 주식들을 일제히 다 폭락세로 이끌었다는 얘기죠. 경제 지표들이 지금 안 좋게 나오고들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8개월 최고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이제 올리고 있는 여파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을 위주로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회복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번에야말로 진짜 드디어 회복세가 시작되나 보다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이 컸었는데 오늘부로 완전히 분위기가 망쳐진 거고, 특히 이제 거기다 가세해갖고 버라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결과를 발표한 다음에 14년이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후 무려 14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최악의 날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음 주 금리 인상을 앞두고 투자 심리는 뭐 요동친다는 것보다도 오늘은 완전히 팔자 쪽으로 쏠렸다고 보는 거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주 일단 금리 인상이 0.75가 되느냐, 뭐 갑자기 뜬금없이 1%가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지만, 또 아니면 0.5%가 된다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설도도 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0.75가 금리 인상되는 거가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고, 특히 다음 주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뭐 아마존, 애플,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을 비롯한 전체적으로 이제 대표 주식들의 실적 결과들이 완전히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또 투자 심리는 요동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주 0.75%로 금리 인상이 발표되면 시장이 예측했던 거기 때문에 또 주식에는 좀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도 같네요. 물론 그런 현상이 있는 거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또 불구하고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매파적인 발언이 있거나 하게 됐을 때는 투자 심리가 또 곧바로 꺾여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